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내신 대비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지금 현재 뭐 아직 시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확정적으로 시험 범위인 작품 바로 2단원에 있는 청산별곡, 그치? 그 다음에 10년을 교연하여, 그 다음에 이에 2단원에 있는 게 송미인곡하고 이제 진달래꽃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사실 이 작품들은 심화 확장하기가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작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만 알아서는 되는 학교들이 아니죠. 치동도 그렇고 병점도 그렇고, 그치? 그나마 치동 같은 경우는 확장하는 게 조금 적기는 한데 병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화해서 확장을 할 가능성도 있고, 치동도 사실상 현재 뭐 고2나 문제가 나오고 있는 수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시험 범위 외적 작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동도 우리가 함부로 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좀 심화 작품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 계획은 이제 한글 맞춤법 문제를 좀 같이 풀이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좀 시간이 되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알겠죠? 일단 문학 작품과 그에 대한 심화 작품을 중심으로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청산별곡은 저번에 그 우리가 방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번 했었던 작품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시험 내신 대비니까 작품에 대한 필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적어놓도록 합시다. 자,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렇죠? 자, 먼저 갈래는, 자, 갈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청산별곡은? 어? 이것들이 진짜 바로 고려 가요죠. 그렇지? 고려 가요 특징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유형이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마다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윗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고려 가요에 대한 그 갈래별 특징에 대한 그 이론에 대한 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성격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바로 현실 도피적, 현실을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상적, 안타까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체념적, 바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체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자, 제재는 당연히 청산하고 바다가 중심 소재가 됩니다. 자, 주제는, 그쵸? 자, 바로 삶의 고뇌와 자,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상징적 시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식구의 반복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해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바로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 초 한글 창제 이후 초 문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생겼다고? 그치? 남학생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사건, 그죠? 바로 뭐라고 해서? 남녀? 이것도 전부 다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큰일인데.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잘렸어요.
근데 그거 용어 외워야 됩니다. 실제로 그 용어 이용해서 문제 나오는 학교도 상당히 많아요. 알겠죠? 바로 남녀 상렬지사라 해가지고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수많은 작품들이 뭡니까? 기록에서 소실되게 돼요. 삭제가 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려가요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우리가 방학 때 쌤님이 이제 고려가요에 대한 갈래의 특징 설명을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고려가요 갈래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원래 이 고려가요는 평민의 문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뭐까지 발전한다? 뭐로까지? 응? 그치, 궁중악으로 발전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미가 없는 여운구나, 후렴구나 이런 것들이 붙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의 그런 정신이라든지 평민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작품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반면에 좀 굉장히 야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죠. 그래서 그것이 조선 사회가 되면서는 전부 다 삭제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고려가요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주로 몇 글자 몇 글자 몇 글자가 반복된다? 3, 3. 그렇지.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가 세 번에 걸쳐서 끊어있는 3, 3, 2조 3음보 율격을 반복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끊어있는 것부터 표시합시다. 사러리, 랐다. 여기까지가 바로 3, 3, 2조 한 번 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렇게 역시 또 한 번 끊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청산별곡은 전형적인 고려가요의 율격, 그죠? 바로 3, 3, 2조 3음보 율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자, 사러리라고 하는 말이 수업 때 얘기했었죠. 뭐의 줄임말이다? 뭐의 줄임말이다? 이것들이 다채로 진짜 기억 상실에 걸렸나? 그죠? 사러리는 바로 사러리 랐다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왜 말을 줄였다고 했어요? 줄임말이었죠. 왜 말을 줄였다고 했습니까? 뭘 맞추기 위해서? 3, 3. 그렇지.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 3, 3, 2조 3음보 율격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는 무슨 구조? 무슨 구조?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는 큰일이구만. 바로 A, B, A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게 바로 청산별곡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렇죠? 매 연의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AA, BA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산별곡 전체적으로. 그렇죠? 다음 연도 보면은 울어라세요. 자고니로 울어라세요. 그렇죠? 역시 다 비슷한 말이 반복 다른 말 또 반복 이런 구조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AA, BA 구조는 청산별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했을 때도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었죠. 요 청산별곡 같은 경우는 해석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바로 첫 번째, 사러리 랐다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살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화자에 뭐가 담겨 있다? 정서 중에서도 어떤 정서? 바람? 그치, 바람. 다른 말로? 소망. 그치. 그쵸.
무슨 믿음, 소망, 사랑도 아니고 캡틴 플래닛이야? 자, 그죠? 소망이 담겨있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몇몇 학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살리라 현대말로 하면 살겠다 이런 뜻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화자에 뭐가 담겨있다? 그치, 바로 의지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살았다 못 살았다? 그렇지, 못 살았다기 때문에 바로 후회의 정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살얼이랐다의 의미는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일단 뭐 지금은 수업이니까 편하게 이제 살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건데, 실제 학교에서는 이제 각각의 의미로 묻는 문제도 잘 나오니까 중요을 해서 꼭 암기를 해줘야 돼요, 저런 부분은.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라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 청산 네모 쳐놓읍시다. 자, 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다? 살고 싶은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고급 어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합니다. 그렇지, 이상향. 근데 잠깐, 그렇지, 그냥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 전체를 보면 화자는 진정으로 청산을 가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고 했었어요, 그죠? 실제로는 바로 뭐다? 속세에 대한 민원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그때도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청산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도피처. 그렇죠,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이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진정한 이상향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소설 그 최인은의 광장 같은 거 보면 거기서도 중립국 할 때 이 중립국도 주인공이 남한에서도 살아보고 북한에서 살아봤는데 두 사회 모두에 다 실망을 해. 알겠죠? 남한은 밀실만 있어서 자기 개인주의만 강해서 딴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반면에 북한은 광장밖에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나 감시를 하고 이런 사회니까 둘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은 중립국행 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중립국을 가다가 그래서 결국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냥 알겠죠? 그런 면을 통해서 사실 중립국이 진정한 의미 이상향이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래서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머리랑 다래랑 먹고, 자, 머리랑 다래랑, 머루 다래, 그쵸? 이거는 소박한 음식이죠. 자, 그런데 항상 저번에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또 강조를 했었고, 오늘도 강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우는 작품들이 자연 친화적인 작품들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자연 친화적인 작품에서는 이렇게 소박한 음식이나 소박한 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지? 근데 이 작품은 절대 안빈낙도 안분지족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늘 저번에도 강조했어요. 알겠지? 이 작품에는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화자는 현재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있는 자연 친화의 시조들이나 다른 작품들은 화자가 자기의 삶에 지금 자연 속에서 사는 거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안빈낙도 안분지족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만족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는 이 작품에서는 안빈낙도 안분지족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래서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라는 거죠. 자, 얄디 얄라 성 얄라리 얄라, 이게 바로 이 작품의 뭐다? 그치, 후렴구라고 했죠. 후렴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얘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청산별곡의 후렴구의 특징은 바로 뭐다? 울림소리. 그 중에서도 리을, 이응, 음은 그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울림소리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은 나타나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라고 했어요? 굉장히 얄리얄리 열라숭 얄라리 얄라하니까 어떤 느낌이야? 신나요. 그치? 바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주는 그러한 후렴구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화자가 지금 굉장히 밝은 기분이야? 아니죠.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물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 작품은 그쵸? 작품의 주제 혹은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예상한다? 바로 궁중악으로 발전하면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 다른 작품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기본을 모르면 확장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렇죠? 항상 모든 건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연으로 넘어갑시다. 2연부터는 그럼 이제 내용만 보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가진 않겠죠? 그래서 후렴구를 사용함으로써 효과도 있기는 해요. 두 가지 하나 적어 놓읍시다. 첫 번째는 당연히 뭘 형성하겠어? 그렇지, 운율을 형성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매 연마다 반복되니까 이것도 이 작품이고 저것도 이 작품이라는 게 딱 보이잖아. 그렇지? 바로 무엇을 형성한다? 작품의 통일성을 형성한다. 알겠죠? 요거 두 개는 적어 놓읍시다. 운율 형성, 통일성 형성 내지는 통일성 부여 해놔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네. 운율 형성이랑 통일성. 통일성 부여. 같은 작품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어를 봅시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여. 널 나와. 자, 나와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뭐 보다라고 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보다 씨름한 나도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새가 자고 일어나서 이 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씨름이 많아서라는 거야. 근데 진짜 씨름이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화자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새는 바로 어떤 존재? 화자의 투영.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된 존재? 그 20대. 그치. 봉우리가 되셨나? 큰일인데 바로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즉 실제로 뭡니까? 한이 많아서 그치? 자고 일어나 시름이 많아서 자고 일어나 우는 사람은 화자 자신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뭡니까? 못 자는 그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가던 새 본다. 자, 요 가던 새도 쌤님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옆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바로 가던 새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바로 이연에서 뭡니까? 울어라 울어라 새야 파닥파닥 새야 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새도 바로 뭐다? 그 파닥파닥 하는 새를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한다? 바로 나라 가던 새 요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바로 뒷부분에 보면은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는 거야. 새가 물 아래 가는 것도 좀 이상해.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잉무든 장글란, 물론 잉무든 장글란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쟁기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끼 묻은 쟁기라고, 그치? 그러니까 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보는 거니까 이거는 날아가는 새가, 파닥파닥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바로 뭐다? 밭에서 갈던 사례를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갈던 사례, 요거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밭 보면은 볼록하게 땅을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가 모종을 심으면은 이제 뿌리가 이렇게 길게 자라려고 일부러 땅을 볼록하게 경작을 하거든요. 이걸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갈던 사례를 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는 거야. 물 아래는 어디를 상징한다? 어디를 상징한다? 물 아래. 이상형? 바로 속세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저기 사람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갈아놓은 밭을 본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저기 속세 쪽을 바라본다는 건 화자는 속세에 대해서 뭐가 남아있다? 그렇지,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뭐다?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자에게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진정한 의미의 이상향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청산이 진정한 의미의 이상향이 될 수 없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자, 익묻은 장글란, 그렇죠? 자, 요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익묻은 장글란을 역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익묻은 장글란의 해석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바로 뭐다? 이끼 묻은, 그렇죠? 쟁기를 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쟁기를 들고 있다는 건 화제의 신분이 바로 뭐다? 농부죠. 근데 쟁기에 이끼가 묻었다는 건 농사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 그렇죠. 바로 뭐다? 삶의 터전을 이는 유랑민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끼 묻은 변기를, 그렇죠? 화장실에 있는 변기 아니야. 알겠지? 자, 변기를 두고 있다는 건 화자의 신분이 뭐다? 그치, 바로 이거는 전쟁에서 패한 용병이다. 그러니까 불러주는 곳이 없어. 이렇게 현실이 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끼 묻은, 그렇죠? 묻은 은장도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화자는 바로 뭐다? 남편을 잃은. 왜? 밑에 보면은 다음 연에 보면 뭐가 나와? 밤에 오로지 혼자 지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바로 뭐다? 과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실제로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모의고사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냐면 보기에다가 이제 참고용 자료로 그 키워드 문제로 뭘 제시했냐면 바로 이제 조선 고려 후기나 이때는 뭐 몰락 양반이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이러면서 이 몰락한 양반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이런 몰락 양반에 대한 설명을 딱 제시해 놓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다? 익 묻은 장물란은 어떻게? 바로 이끼 묻은
본방사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화자는 바로 보다 몰락한 양반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추론해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키워드로 뭘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화자의 처리가 각양각색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접목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익히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1인공, 결인공, 하야. 자, 1인공, 결인공. 자,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받침에다가 바로 뭐다? 이응음을 종성에 첨가를 한 겁니다. 진짜 1인공, 절인공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응음을 종성에 첨가함으로써 일종의 음악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리듬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음악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종성에 이응음을 첨가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면 이럭저럭 해서 나즈란 지내와 손적에서 낮 시간 해가 떠 있는 낮은 지내왔지만 오리도, 여기서 오리는 꾀꾀오리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올이도 우리 중세국어 배웠으니까 알죠? 바로 이거는 이어적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이도 갈이도 없은, 그치? 없은 밤으란. 자, 그래서 이 밤은 바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밤에는 어떻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밤은 바로 외로움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은 밤을한 또 어디 홀이라 또라는 말을 써서 그 말은 지금 이런 상황이 매일매일 어떻게 되고 있다? 그치. 또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로움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연으로 넘어갑시다. 그렇죠? 자,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맞추던 돌코라는 거지, 그치? 자, 어디로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 돌이 어디로 던진 돌인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지 모르지만, 그치? 뭡니까? 미리도 괴리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옛날에는 중세는 괴다가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도 밀이도 즉 미워할 사람도 괴이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쇼 운이노라. 그래서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이유 없이 그냥 날아온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 상징하는 거는, 즉 화자는 이 돌에 맞는 것에 자신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자기가 기여한 게 없다는 거야. 그냥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맞아가지고 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은 바로 뭐다?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뭐다? 시련, 고난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자초하지도 않았는데, 그치? 어떻게 보면 갑자기 닥친 그런 시련, 고난. 우리 얼마 전만 해도,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도 못 가고, 그치? 그나마 여러분들은 학교를 안 가니까 아싸 잘 됐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실제로 뭐 자영업자라든지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다 같이 보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치? 이런 거는 누가 우리가 의도해서 나타난 게 아니잖아. 그죠? 물론 숨겨진 얘기로는 중국에서 버텨졌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물론 우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일단은 뭐 노코멘트하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초래하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시련을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돌이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던지던 돌인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나는 맞아서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 가다가 돌이 날라서 딱 맞았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야? 그렇지. 어떤 놈이야? 어떤 XX야? 이러면서 바로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겠지. 그렇지? 하지만 지금 이 화자는 뭐다?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뭐다? 화자는 굉장히 체념적이죠.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점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여러분들 뭐 진달래꽃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작품에서도 유사하게 나오는 작품들이 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주제나 이 상황은 다르지만 화자의 태도적인 면에서는 역시 전체가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6년으로 보도합시다. 살얼이 같다. 발 아래 살얼이 같다. 자, 이제는 갑자기 바다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바다도 뭐다? 도피처로 돼 있어. 저 얘는 그쵸? 바랄. 즉 현대말로 하면 바다이고. 그치? 자, 이것이 근데 쌤님이 수업 때 얘기했었죠. 바로 청산과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뭐다? 공통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피처로. 그치 도피처 로서의 이상향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청산과 차이점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차이점? 응? 바로 화자는 지금 청산에 가서 삶의 괴로움을 잊었어, 못 잊었어? 어디죠? 못 잊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설정한 이상향이 어디다? 바다가 되는 거예요. 즉 바로 뭐다? 청산에서 다시 추구한 도피처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자, 남아자기 구조개 역시 마찬가지 다 조개류가 되겠죠. 일종의 바로 뭐다? 이것도 소박한 음식이고, 이거는 1년의 멀위랑 다래랑과 호응을 하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바로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앞에 배웠던 5년과 6년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연결되어 있어. 연결? 바로 뭐다? 아, 바뀌어? 그치, 바로 5년과 6년이 바뀌어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야? 5년과 6년의 위치를 바꾸면 1에서 4년이 청산의 이야기고 사연과 그 다음 5에서 8년이 바로 바다의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8년이 내용상 대칭적 구조를 이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음악으로 치면 마치 1절과 2절이 서로 대응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뭡니까? 그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 왠지 이거 두 개 바뀌었을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래가 물론 8개의 연어로 나눠져 있지만 이 두 개의 위치를 딱 바꾸면 크게 두 부분으로 딱딱 정확하게 나눠진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내용도 서로 청산의 이야기와 바다의 이야기로 우리가 대칭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7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는 이제 부엌 옆에 있는 그러니까 방 옆에 딸린 작은 부엌이라고 했어요. 자, 사삼이. 자, 요것도 우리가 해석에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사삼이. 이 해석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학자들은 있는 그대로
사슴이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사슴이로 해석을 하면 뭐라 그랬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듣는구나 이런 말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당연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그쵸? 즉 바로 뭐다? 사슴이로 해석을 한다는 건 바로 화자가 뭐다? 기적과 같이 불가능한 상황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현대로 치면 로또 한 방만 되면 해결이 될 텐데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석을 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바로 원래는 사람이 그렇죠. 이거는 현대말로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의 오기다. 잘못 표기한 것이다. 오연과 육연도 바꿔 쓰는데 글자 한 글자 못 틀릴까? 이러면서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사슴 분장의 광대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슴 분장한 사람 보고 사슴이다 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바로 뭐다? 지금 그 화자가 있는 장소가 바로 그 뭡니까? 강릉의 3대 놀이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듣는구나. 자, 가단이 배부른 독이 설진강수를 빚어라. 자, 설진강수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이거는 해석을 하면 독한 술이라고 했어요. 그치? 즉 화자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청산에 갔는데 해결이 됐어 안 됐어? 그치? 그래가지고 다시 바다에 갔어요. 해결이 돼안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술 먹고 잊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실의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근본적인 의미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술로서 잠시나마 잊으려고 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가단이 배부른 독에서 배가 볼록한 장독에 그치? 설진 강수를 독한 술을 빚어라.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즉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이거는 바로 술이 나를 붙잡는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조롱꽃은 일종의 뭐다? 뭡니까? 술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밥을 살짝 쌀이나 이런 곡식을 살짝 쪄서 밥처럼 만들어요. 반쯤 알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쌀겨 같은 누룩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섞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알 같은데 이제 이게 숙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발효가 되는 거다 보니까 곰팡이가 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꽃처럼 생겨서 조롱꽃, 그렇지? 그래서 누룩이는 누룩. 바로 술 만들 때 쓰는 누룩. 이 냄새가 나를 메어서 붙잡으니라는 말. 술이 나를 붙잡는다는 뜻인데 실제로 술이 나를 붙잡아? 아니죠. 누가 술을 붙잡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중의 전도식 표현이다. 바로 화자가 술을 잡고 있으면서 술이 화자를 붙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상춘곡이나 이런 작품들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바로 부기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고 공명도 날거리니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진짜로 지금 부기와 공명을 버리고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은 누구다? 화자 자신이라는 거, 그렇지? 이런 것도 역시 바로 주객 전도식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체와 객체가 바뀐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런꽃 누룩이 매와 나를 붙잡으니 내 어디할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역시 여기서도 서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즉 내가 마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리를 사용함으로써
역시 여기서도 화자는 굉장히 체념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려 후기, 그치? 바로 평민들의 그 괴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낸 작품이 바로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함께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 바로 10년을 경영하여입니다. 알겠죠? 근데 솔직한 말로 얘기를 했을 때 청산별곡과 가장 연계되기 좋은 작품은 우리가 방학 때 한 번 했었는데, 물론 유비는 병원가에 있어서 못 들었겠지만, 바로 박인노의 누왕사와 연결하니까 제일 좋아요. 알겠죠? 누왕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는 현실이 자기가 몰락양만으로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처지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 누왕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는 현실은 굉장히 유사한 면을 보이지만 현실에서 대응하는 태도는 두 작품이 또 완전히 달라요. 청산별곡은 그냥 현실에서 대해서 체념하고 순응하고 소극적으로 해야 하는 반면에 누왕사에서는 아예 이제 자기가 그냥 농사 포기해 그냥 자연 속에서 살 거야 약간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선택한다는 선택지는 똑같지만 그 자연을 바라는 태도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산별곡의 화자는 그냥 도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청산이었다면은 반대로 누왕사에서 화자가 선택하는 자연은 자기가 이제 현실이 너무 괴롭지만 그 와중에서 어쨌든 내가 추구해가지고 그 가게 되는 공간, 즉 진짜 이상향으로서의 이상향이 바로 거기 누왕사에서는 자연이거든요.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0년을 경영하여 손순의 작품이죠. 보도록 합시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단 지어내니, 자, 여기서 방 3칸짜리 초가집은 바로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죠? 이 작품은 화자가 원해서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빈납도, 안분지족 이런 말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근데 그 방 3칸짜리 초가집을 지었는데 그 3칸도 다 쓰는 게 아니야. 그치? 바로 나 한 칸, 나는 한 칸만 쓰고 달 한 칸에 달한테 방을 한 칸 주고 그다음 청풍 한 칸 맞춰두고 맑은 바람한테도 방 한 칸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바로 뭐다? 바로 자연을 나타내주는 소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다? 내가 방을 하나 쓰는데 달도 한 칸 쓰고 바람도 한 칸 쓰는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나 달이나 바람이나 어떻다? 같다 다르다. 그치, 바로 이행에서는 중장에서는 무라일체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화자는 바로 뭐다? 강과 산은 너무 커서, 그치? 드릴 데 없으니, 집안에 드릴 수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우리 집 주변에 병풍처럼 쭉 둘러두고 그것을 보며 즐기며 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에 대해서, 그렇죠? 자연에 대한 완상적, 그다음에 풍류적 이런 태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가고자 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작품이 바로 이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아까 앞에 배웠던 청산별곡과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에 그런 이상향이 존재를 하는데 두 작품에서 의미는 다르다는 것은 아까 누왕사를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오히려 자연을 추구하는 태도는 이 송순의 작품과 누왕사가 유사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자연 친화를 노래한 또 다른 작품들에서 이제 심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이황이 쓴 바로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제목에 벌써 도산이 이황의 그 호죠. 그렇죠? 도산이 지은 몇 개의 노래? 그렇지. 총 12개의 노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12곡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도산 12곡은 도산
12곡의 구조를 보게 되면 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기서도 이미 나눠놨어요, 선생님이. 도산육곡 G1 언지라고 돼 있고 밑에 보면은 이게 6수까지 돼 있고 7수부터는 도산육곡 G2 해가지고 언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산 12곡의 구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걸 전6곡이라고 얘기해요. 앞부분에 있는 6개 노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6곡 부분은 언지 부분이에요. 여기서 얘놨지만 언지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언지 부분이고 이 1수부터 6수까지의 주제는 전부 다 자연 친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닌 것 같더라도 다 주제는 자연 친화예요.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뒤에 있는 6개 노래 후 6곡은 언학입니다. 여기서 학자가 무슨 학자겠어요? 그치, 여러분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죠. 사실입니다. 근데 배울 학자입니다. 알겠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언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학문 수양의 의지를 노래하는 게 뒷부분의 주제입니다. 그죠? 발음 조심해야 돼요. 학문 수양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문을 갈고 닦고자 하는 화제의 의지를 담은 게 뒷부분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뒷부분 노래가 자연 친화처럼 보인다고 해도 자연 친화가 절대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페이크성 질문으로 상당히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심화를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6곡 언지 자연 친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렇죠? 하여가에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이 바로 초야우생은 바로 자연 속에 사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면 어떠하고 뭡니까? 속세에서 살면 어떠하냐?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삶이라도 이렇다 하더라도 어떡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즉 자연 속에서 남들이 어리석다고 하지만 자연 속에서 사는 것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하리라고 해서 서리적으로 표현을 해놨고 이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일종의 사실은 자부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즉 자연 속에 사는 게 어리석다고 표현했지만 나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물며 천석고왕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안 바뀌었네. 하늘 돌? 에? 하늘 천자가 아닌데요? 이거는 바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말로는 연하고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석고왕 연하고질. 알겠습니까? 이런 어휘력은 요즘 많이 딸리니까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하물며 천석고왕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가지고 상사병 걸리듯이 그치? 고치는 생긴 병을 고쳐 무슨 하려 고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속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을 거라는 화자의 그런 의지가 담긴 부분이 일수였다는 거죠.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수를 봅시다. 연하에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자, 그럼 여기서 연하, 그 다음에 풍월. 얘는 전부 다 뭘 나타낸다? 그렇지, 자연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친구를 삼는데, 그렇지, 자연을 친구 삼는다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 무라일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나네. 그래서 태평스러운 나날에 이제 병에 걸려서 늙으니 이 중에 바라는 일은 오직 뭐가? 허물이나 얻고자 잘못하는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들듯이 살아가다가 가고 싶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술 보도록 합시다. D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순풍이 죽다 하나 진실로 거짓말이. 그쵸? 바로 뭐다? 그 순한 바람이 죽었다고 하니 이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다. 구라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인성이 어지다니 진실로 옳은 말이 사람의 성질이 어질다고 하니 진실로 올바른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맞다고 믿는 이유는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 해서 저 천하에 있는 많은 그런 영재들을 속여서 얘기할 것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순한 풍습이 다 죽고 사람은 그 인성은 굉장히 못됐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화자의 반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다? 세상에 이 슬기로운 사람들을 다 속여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순박한 풍습과 어진 성품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즉 화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뭡니까? 지금 화자 자신이 살고 있는 걸 태평성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자는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만족하고 이 현실이 너무나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자기가 이제 뭡니까? 정치판에서 이러저러 할 필요 없이 어떻게 자연 속에서 나는 음거에서 살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D4를 보다 합시다. 자, 유란이 제곡하니 자연이 드시교희. 그래서 뭡니까? 자,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윽한 향기를 지닌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자연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처럼 굉장히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알겠지? 이때는 구경은 없었기 때문에 좋다가 듀오타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백운이 제산하니 흰 구름이 뭡니까? 산 꼭대기에 머무니 자연이 보기 좋해. 그래서 자연이 보기에 굉장히 좋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두 부분이 바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풍경을 묘사를 하고 이를 통한 만족감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중에 피미 1인을 더욱 믿지 못하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미 1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름다운 한 분, 바로 저 아름다운 한 분, 이거는 이꼴 임금이 됩니다. 이거는 뭐 조선시대 뭐 양반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해요. 이게 항상 유교적 중요 사상을 좀 작품 속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사실 자기는 참 자연의 풍경을 보는 게 참 마음에 든다는가, 그렇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제5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기오. 자, 산전에 유대하고, 그래서 산 앞에 이제 뭡니까? 대가 있고, 대하의 유수로다. 그래서 큰 강물 아래 흐르는 물이로구나. 때만한 갈매기는 오명가명하거든. 그래서 때를 만난 갈매기는, 그쵸?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다 교교백구는 멀리 모습하는 거라서, 어디에 있는 그 뭡니까? 새하얀 망아지는 멀리 마음을 두는가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교교백구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의 마음을 두지 않고 멀리의 마음을 두는 존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모습하는 고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교교백구, 바로 새하얀 망아지고, 이 망아지는 먼 곳을 추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먼 곳은 어디다? 바로 속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 뭡니까? 망아지가 마음에 들어 안 마음에 들어? 안 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다? 자연을 멀리하고 오히려 속세에 이제 마음을 두는 것을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화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비들이. 알겠습니까? 많은 선비들이 자꾸 이제 부와 권력을 노려가지고 자꾸 정치에 진출하려고 하고 정작 이제 자연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제6수를 보다 합시다. 기6.
자, 춘풍에 화만산하고 그래서 봄바람에 꽃이 온 산에 가득 피어 있고 추야에 월반대라 가을밤에 바로 뭐다 달빛이 뭡니까 대는 높은 그 곳을 얘기를 해요. 알겠지? 그 산꼭대기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에 가득하구나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서로 대꾸를 나타내고 바로 봄과 가을의 경치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사시가훈이 네 개 계절에 그 느끼는 즐거움이 사람과 한 가지라 모든 사람이 다 어떻다? 마찬가지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즉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바로 뭐다? 매번 볼 때마다 굉장히 흥겹더라, 즐겁더라라는 겁니다. 하물며 언약 연비 운영 청강이야 어니 그지 있을꼬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연비 어약 운영 청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조화의 오묘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즉 신이 만든 그 뭡니까? 그 오묘한 그 일종의 솜씨, 그렇지? 실제로 자연 친화의 뭐 상충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상충곡을 너는 안 배웠잖아, 그렇지? 상충곡을 배웠지, 그렇지? 그지? 상충곡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로 자연의 풀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뭐라고 하냐면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그렇죠? 그래서 조화신공이 그 뭐면 헌사토 헌살샤인가? 그래서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조화신공이 바로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치 신이 어떻게 갖은 재주를 부려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꾸며놓은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구나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니 그지 있을까 어디에 끝이 있을까 이런 뜻이거든요. 즉 그 조물주의 솜씨가 끝없이 너무나 멋있다 이런 의미.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일종의 감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영탄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이제 후 6국이 바로 이제 그 언학 학문을 이제 수양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부 다 내용들이 이제 그 학문 수양으로 해석을 해야지 자연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천운대 돌아들어 왈락제 소쇠한뒤 만권생애로 즉 일생 동안 몇 권의 책을 읽는다? 그렇지, 만 권의 책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꼴 바로 뭐다? 학문 수양을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많은 책을 보면서 이제 읽는 인생으로 낙사는 일종의 즐거움이에요. 여기서 낙자는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럼 사는 뭐예요? 일사자잖아. 알겠죠? 그래서 즐거움이 무궁하여라 끝이 없구나라는 거. 즉 화자는 바로 뭐다?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죠. 즐겁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궁하구나. 이 중에 왕래 풍물을 밀러 모습하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중에서 바로 뭐다? 바깥을 거니는 풍류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즉 바로 뭐다?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하며 그치 바로 뭐다? 학문을 수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성어로 하면 일종의 소요 음영 이러면은 나직히 시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상충곡에도 역시 나왔었죠. 그렇죠? 소요 음영하여서 하면서 나직히 시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다니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런 시조에서 보면 한자성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같이 받으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뭐다? 그 책 내용을 계속 이제 되짚어 보면서 학문을 계속 수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8수를 보도록 합시다. 내정이 타작하여도 농자는 못 듣느니. 그래서 우레소리가 산을 무너뜨리도록 심하더라도 귀머거리는 듣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보나니. 그치? 내가 고자란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밝은 해가 온 산의 대낮같이 다 뭡니까? 비추고 있어도 뭡니까? 소경. 즉 앞을 보지 못하는, 그치? 시각장애인은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목총명 남자로 농고가 띠마러리.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가 굉장히 총명한 남자로, 그렇지? 바로 이런 위에서 얘기했던 뭡니까? 농자나 고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목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눈과 귀가 밝은 사람. 즉 이거는 이꼴 바로 뭐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지식이 있어야 모든 일을 다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대처를 못하고 결국은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바로 그 학문을 게을리하는 사람, 학문에 대해서 멀리하는 사람, 학문을 모르는 사람을 아예 뭡니까? 장애인에다 비유를 해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인권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대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시조입니다. 보도록 합시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자, 여기서 이 고인은 바로 옛사람이고 죽은 사람 바로 옛 성현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 성현은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볼 수 있어 없어? 보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귀신이니까, 그지? 못 보잖아, 그지? 그리고 당연히 그 성현들도 나를 볼 수 있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야, 그죠? 근데 고인을 못 빼도,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나도 고인 못 빼. 앞 문장의 끝에 끝 문장이, 끝부분이 뒷문장의 첫 부분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그래서 고인을 못 빼도 가던 길 살펴 있네. 자, 가던 길. 즉, 그 고인들이 가던 길. 이거는 바로 학문 수양의 길이죠. 학문을 열심히 닦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학문을 열심히 닦아야 돼. 알겠네. 그렇죠? 자, 가던 길 살펴 있거든. 자, 여기서도 지금 앞 문장의 끝말이 뒷문장의 첫말이 되고 있죠. 그렇지? 이렇게 앞 문장의 끝이 뒷문장의 첫 글이 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 어렸을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다. 그러니까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져 있는 걸 연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문학에 실제로 있는 표현법이고 이런 걸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그래서 그 성현들이 펼쳐놓은 길, 바로 가던 길, 학문 수양의 길이 앞에 있다는 거죠. 그 학문 수양이 앞에 있는데 아니 가고 어떨고 아니 가고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뭘 하겠다? 학문 수양을 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다 합시다. 자,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즉 학문을 수양을 예전에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글쓴이가 벼슬에 있던 시기라는 거죠. 즉 나간 일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을 수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화자는 그걸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당시에 가던 길을, 여기서 이 가던 길은 아까 앞에 있었던 가던 길, 바로 학문 수양의 길을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몇 해를 버려두고, 몇 년 동안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 즉 어디에 가서 다녔다? 저 바로 벼슬길에 가서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느냐?
자, 이제야 돌아오다니 너의 모습 말오리. 그래서 이제야 돌아왔으니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지금 바로 딴 데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이 바로 뭐다? 자, 이거는 다른 곳이고 이거는 벼슬길이 된다는 거죠. 벼슬, 권력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오타네. 오타가 좀 많네. 원래는 연디 마잠인데 알겠죠? 자, 려의 보수는 연디 마잠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오수 요게 페이크성 지문으로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보면은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의 푸르르며, 그죠? 푸른 산은 어찌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하에 그치 아니하고,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서로 대꾸의 방식을 사용을 해서 바로 청산과 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다?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어요. 그쵸, 바로 자연의 영원성, 불변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자는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치지 말고 평생 동안 계속 푸를 것이다. 우리가 나옵니까? 푸릇푸릇해지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만고상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계속 한국. 그치, 바로 학문 내 정진하는 변함없는 태도를 가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연이 변함없듯이 우리는 어느 면에서 학문을 수양하는 면에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 작품은 자연과 닮고 싶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페이크성으로 보기 많이 나와요. 알겠죠? 요거는 꼭 한번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랑 우리가 전에 했었던 윤선도의 만능 삼수 있죠. 그죠? 뭡니까?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만하랴. 그죠? 말씀도 응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해서 얼핏 보면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즐겁다는 것 같지만 그 작품도 역시 주제는 자연신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페이크성으로 진짜 잘 나와. 아이들 이렇게 해놓으면 전부 다 한 80%는 전부 다 이거 주제를 자연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 수 보도록 합시다. 우구도 알려 하거니 귀아니 쉬운가? 어리석은 남자도 알고 하니까 그것이 어찌아니 쉬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성인도 못다 하시니 옛 성형과 같은 사람도 다 못하니 그것이 어찌 어렵지 아니한가? 라는 거죠.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을 줄을 몰래라 라는 거. 그치? 즉 학문 수양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건데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서 옛 성인도 그걸 다 못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화자도 어때? 쉽게 시작해서 어렵거나 쉽거나 어렵거나 상관없이 다 정신없이 학문을 수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이거다. 직접 자기가 눕는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만큼 학문에 굉장히 열심히 몰입해서 정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마지막에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15분 정도 쉰 다음에 그러면 40분부터 한거시 팔곡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작품이니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이것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